안녕하세요, 코딩맥스입니다. 오늘은 연산자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산술 연산자를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산술 연산자는 지금까지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요. 한번 같이 정의를 해볼게요. 만약 두 수 A와 B가 있을 때 산술 연산자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덧셈을 할 수 있겠죠. A 플러스 B 그 다음에 콘솔 로그 뺄셈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B 곱셈도 할 수 있죠. 그리고 A 나누기 B 콘솔 로그 A 모듈로 B, 저번에 같이 살펴봤던 모듈로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거듭 제곱도 할 수 있어요. A 거듭 제곱 B. 그래서 출력을 하면 결과를 보시면요, A 플러스 B는 13이 나오고, A 마이너스 B는 7이 나오고, A 곱하기 B는 30이 나오고, A 나누기 B는 3.333이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A 모듈로 B는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A 거듭 제곱 B는 10의 3승이니까 이렇게 1000이 나왔습니다. 산술 연산자의 결과는 새로운 수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은 단항 연산자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항의 단자는요, 하나 단자고요. 그리고 항은 항목 항이에요. 그래서 단항 연산자는 항목이 한 개인 연산자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숫자 A가 있을 때 숫자가 10이면 콘솔 로그 A 플러스 플러스에서 증가를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콘솔 로그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감소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증가와 감소 연산자는 변수의 앞에도 붙일 수 있어요. 콘솔 로그 플러스 플러스 A, 콘솔 로그 A를 해도 됩니다. 자, 출력 결과를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서는 10이 출력되고 여기서는 11이 출력됐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11이 출력되고 여기서는 10이 출력됐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증감 연산자는요, 여기서 보시면 콘솔 로그의 이 출력문이 실행된 다음에 숫자를 증가시켜요. 그래서 A가 현재 10이니까 10이 그대로 출력되고 난 다음에 1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줄에 오면은 현재 A는 11이죠. 그래서 콘솔 로그로 A를 출력하면은 11이 출력되고 그 다음에 감소가 돼서 A가 10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 줄로 오면은 이때는 A가 10이죠. 그래서 콘솔 로그를 출력하는데 이때는 증가함 연산자를 먼저 실행해요. 출력하기 전에. 그래서 11이 출력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오면은 A가 11인 상태이죠. 콘솔 로그를 출력하는데 이때도 감소 연산자가 변수 앞에 있으니까 먼저 감소를 시키고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10이 출력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가와 감소 연산자는요, 변수 앞에 쓰느냐 아니면 뒤에 쓰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 그 순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항 연산자에는요, 플러스도 있습니다. 이항 연산자인 A 플러스 B가 아니고요, 이렇게 플러스 A인 단항 연산자 플러스가 있어요. 이 연산자는 뭐냐면요, 어떤 값이 주어졌을 때 그 값을 숫자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좀 들어드리면 콘솔 로그 플러스 문자 5 이렇게 하면은 숫자로 5가 출력돼요. 그리고 콘솔 로그 플러스 true 하면은 true가 1로 출력됩니다. 콘솔 로그 플러스 false를 하면은 때는 0이 출력돼요. 콘솔 로그 플러스 공백 문자를 주면은 이것도 0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콘솔 로그 이번에 한번 널을 해볼까요? 널을 하면은 이 널도 0으로 출력돼요. 그런데 콘솔 로그 플러스 나로 넘버를 출력하면은 이때는 숫자로 변경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나로 넘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콘솔 로그 undefined를 바꿀까요? undefined도 나로 넘버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를 한 다음에 어떤 숫자가 아닌 값을 주면은 그 값을 숫자로 변경을 해요. 하지만 이런 표현은 의미가 약간 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항 연산자 중에는 이제 마이너스도 있죠. 만약에 let n이 있을 때 마이너스하고 10 하면 음수가 되는 거죠. 콘솔 로그 여기에 다시 n을 붙이면 이때는 다시 양수가 되는 거죠. 그죠? 음수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다시 양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연산자를 문자열에 이제 사용을 하면은 문자열을 결합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알아보긴 했는데 다시 한번 써볼게요. let first name은 메리, 그 다음에 last name은 고, 그리고 만약에 full name은 이때 문자열 연결 연산자를 쓰는 거죠. first name 플러스 빈칸 플러스 last name. 콘솔 로그 풀 네임을 해주면 저희가 여기서 first name 연결 빈칸 연결 last name 해준 게 그대로 잘 연결돼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연산자를 문자열끼리 사용하면은 문자열 연결 연산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할당 연산자를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할당 연산자는 말 그대로 값을 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값 10을 변수 a에 할당을 했죠. 할당 연산자를 다른 연산자하고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술 연산자하고 결합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은 이거는 a는 a 플러스 5 하고 동일한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콘솔 로그 a를 출력해보면 15가 나오죠. 다르게도 이제 결합할 수 있습니다. a 마이너스 1 그리고 콘솔 로그 다시 a, 이번엔 14가 나오죠. a 곱하기 3 그리고 a 나누기 2 a 모듈로 2 그리고 출력해보면 1이 나오죠. 그리고 a 제곱은 뭐 10 해도 1의 제곱은 1이니까 여긴 1이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산술 연산자와 할당 연산자를 결합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비교 연산자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교 연산자. 일단 첫 번째는 값 일치 연산자입니다. 이 연산자는 값만 비교하고요. 그리고 타입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두 값을 비교할 때 타입이 다르면 타입 변화를 알아서 해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콘솔 로그 o 일치 연산자 문자열 5를 하면요, true가 나와요. 그죠? 자, 콘솔 로그 true를 1과 비교하면은 이때도 true가 나와요. 이때는 true 불린 값을 숫자열로 변경을 합니다. 콘솔 로그 null과 undefined는요, 값 일치 연산자에서는 true가 돼요. 두 값이 같은 값으로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값 불일치 연산자가 있죠. 이건 이겁니다. 그래서 콘솔 로그 숫자 5는 문자 5와 다르냐 라고 하면은 펄스가 나옵니다. 이번에. 그리고 콘솔 로그 true가 1과 다르냐 이때도 펄스가 나와요. 콘솔 로그 null이 undefined와 다르냐 하면은 이때도 펄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true 3개가 여기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펄스 3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값 타입 일치 연산자는 다릅니다. 값 타입 일치 연산자는 3개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값 타입 일치 연산자, 얘는 값도 비교하고 그리고 타입도 비교해요. 그래서 두 개가 모두 같으면 같은 걸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콘솔 로그 5 값 일치해서 문자 5하고 하면은 이때는 펄스가 나옵니다. 그죠? 당연히 펄스가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타입이 일단 달라서 펄스가 나와요. 그리고 이 값 타입 일치 연산자는 중요한 게 타입을 자바스크립트가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값 타입 일치 연산자가 매우 정확한 비교 연산자예요. 콘솔 로그 true는 숫자 1과 같은가? 물론 다르겠죠? 타입이 다르죠? 콘솔 로그 null은 undefined와 같은가? 이때도 펄스가 나옵니다. 값 타입 일치 연산자로 사용하면은 null과 undefined는 달라요. 왜냐하면 타입이 달라요. 그리고 값 타입 불일치 연산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 로그 숫자 5가 문자 5하고 다르냐? 하면은 이때는 true가 나옵니다. 그리고 콘솔 로그 true가 숫자 1과 다른가? 하면은 이때도 true가 나오죠.
콘솔 로그 널이 undefined와 값 타입 불일치를 하느냐, 그러면 이때도 true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실습을 해보면서 값 일치 연산자하고 값 타입 일치 연산자를 사용해 봤잖아요. 자바스크립트는 값 일치 연산자를 사용할 때 타입을 자기가 임의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버그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항상 개발자들은 값 타입 일치 연산자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배우실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땡땡보다는 땡땡땡을 사용해라. 그죠? 그게 바로 값 타입 일치 연산자는 타입을 자바스크립트가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좀 더 정확하게 값도 비교하고 타입도 비교해서 의도치 않은 버그를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값 타입 일치 연산자만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할 때 크기도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크다. 그래서 콘솔 로그 5가 3보다 큰가? 라면 true가 나오겠죠. 그리고 콘솔 로그 문자 10이 2보다 큰가? 그러면 이때도 true가 나옵니다. 이때는요, 문자열 10이 숫자 10으로 변경돼요. 이렇게 다른 타입을 크기 비교 연산을 할 때도 자바스크립트가 임의로 타입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다도 있죠. 이거는 작다. 콘솔 로그 5가 3보다 작은가? 그러면 펄스가 나오겠죠. 콘솔 로그 문자 10이 2보다 작은가? 그러면 펄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크거나 같다입니다. 그래서 콘솔 로그 5가 크거나 같은가? 5보다. 그러면 true가 나와요. 문자 10이 3보다 크거나 같은가? 그럼 이때는 true가 나오겠죠. 그리고 작거나 같다도 있습니다. 거나 같다. 콘솔 로그 5가 3보다 작거나 같은가? 그럼 이때는 펄스가 나오겠죠. 콘솔 로그 문자 10이 3보다 작거나 같은가? 그럼 이때도 펄스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나러 넘버, 난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콘솔 로그 난이 난과 같은가? 같을까요? 아닙니다. 다르게 나와요. 그리고 값 타입 일치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난은 난인가? 그러면 이때도 펄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콘솔 로그 난은 0보다 큰가? 이것도 펄스가 나오고요. 콘솔 로그 난은 0보다 작은가? 이것도 펄스가 나와요. 왜냐하면요, 나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값과의 비교해서 항상 펄스를 반환을 해요. 그러면 이게 난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걸 위한 함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isNan이에요. 그래서 콘솔 로그 isNan 난을 하면은 true가 나오죠. 그리고 콘솔 로그 isNan 문자 a를 하면은 true가 나와요. 그런데 콘솔 로그 isNan 만약에 문자로 숫자를 주면은 이때는 펄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isNan 난을 하면은 true가 나오고, isNan 문자 a를 하면은 이건 숫자가 아니니까 true가 나오고, isNan 문자열 10을 주면은 자바스크립트가 알아서 이 문자열 10을 숫자로 바꾼 다음에 이걸 평가해서 펄스가 나와요. 그리고 문자열도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콘솔 로그 문자열 a는 문자열 b보다 작은가 하면은 때는 true가 나오죠. 문자열 비교를 할 때는요, 자바스크립트가 이 문자들을 유니코드로 바꿔요. 그래서 유니코드 값을 비교를 합니다. 그 유니코드 값이 문자 A 값이 문자 B 값보다 더 작기 때문에 이 연산은 true가 돼요. 만약에 콘솔 로그 AB, AC 라고 하면은 이때도 true가 나오는데요. 문자열을 비교할 때 첫 번째 문자를 일단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으면 그 다음번 문자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B와 C를 비교하니까 문자 B가 문자 C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이 식은 true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콘솔 로그 A, B, C가 AC, A보다 작은가 라고 한다면 이때도 true가 나오는데요. A, B, C와 ACA 문자를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요. 우선 A와 A는 같으니까 넘어가요. 그리고 B와 C를 비교하니까
B가 더 작아요. 그러면 여기서 비교 연산을 중지하고 B가 C보다 작으니까 이 문자열은 ACA보다 작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식은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B와 C에서 true나 false가 이제 나오면 그 뒤에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콘솔 로그 hello가 A보다 더 크냐 하면 이때 true가 나오겠죠. 만약에 콘솔 로그 hello 하고 A, Z를 연속해서 써볼게요. 이렇게 해도 이 문자열이 더 큰 걸로 판단이 돼요. 그죠? 길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이 첫 번째 자가 이 A보다 크기 때문에 이 식은 크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문자열의 비교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객체를 비교해 볼게요. 객체 비교. 제가 객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임은 코딩 맥스, 그리고 나이는 10살. J2 네임은 똑같은 거예요. 코딩 맥스, 나이는 10살 했을 때 콘솔 로그 obj1이 obj2하고 같은 값을 갖느냐, 때는 펄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콘솔 로그 obj1이 그러면 obj2와 값도 같고 타입도 같은가, 때도 펄스가 나와요. 이거는 이 obj1과 obj2가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값이잖아요. 그죠? 포인터의 주소값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객체를 비교할 때는요, 두 개의 참조값,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들이 같은 주소를 갖고 있는지 비교를 해요. 그래서 주소값이 같을 때만 같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let obj3을 해서 obj1을 했어요. 그러면 obj3에는 obj1이 들고 있는 주소값을 할당받겠죠. 그래서 콘솔 로그 obj3이 obj1과 같은가, 그리고 콘솔 로그 obj3이 obj1과 같은가 실행해보면 이때는 둘 다 이렇게 true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객체 비교는 무조건 포인터 주소값이 같을 때만 true가 나온다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볼 건요, 논리 연산자예요. 저희가 이것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let x가 5이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5예요. 이럴 때 콘솔 로그 x가 0보다 크고 그리고 y도 0보다 큰가, 어떤 조건 두 개를 연결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논리 연산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 AND 연산자는요, 두 개의 식이 둘 다 true이면은 true예요. 하나라도 false이면은 false입니다. 현재는 y가 음수니까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false가 나옵니다. 콘솔 로그 x가 0보다 크거나 아니면 y가 0보다 큰가 라고 하면은 이 연산자는 OR 연산자라서 두 식 중에 하나만 true이면 true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x가 양수니까 true로 평가가 되겠죠. 실행해보면 true가 나와요. 그리고 not 연산자가 있습니다. 콘솔 로그 not true를 하면은 false가 돼요. 그죠? 콘솔 로그 not false를 하면은 true가 됩니다. 이렇게 true가 된 거예요. 이렇게 논리 연산자는요, 여러 개를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z라는 값이 마이너스 10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콘솔 로그 x가 0보다 크고, 그죠? 그리고 y가 0보다 크거나 z가 0보다 큰가 라고 해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x는 현재 양수니까 여긴 true가 되겠죠. 그리고 y는 음수니까 여기는 false가 될 거예요. 그리고 z도 현재 음수니까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false가 되고 true와 false가 AND를 하니까 결과는 false가 되겠죠. 실행을 해보면 여기 false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콘솔 로그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거나 z가 0보다 작거나 해서 실행해보면 이때는 true가 나오겠죠. 왜냐면 y도 음수고 z도 음수니까 여기는 둘 중에 하나만 true이면 true니까 true가 나오겠죠. 그리고 x는 양수니까 true가 나와서 true and true는 true죠. 이 논리 연산자를 이제 얘기할 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단축평가예요. 단축평가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식을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x가 0보다 작으면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 AND 연산자를 썼잖아요. 이 AND 연산자는 앞에 있는 식이 false로 평가되면
그 뒤에 거는 실행을 아예 안 해요. 평가를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벌써 둘 중에 하나가 펄스니까 결과는 안 해봐도 펄스인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가져와서 여기를 5화로 해볼게요. 이 5화 연산자는요, 앞에 있는 식이 true이면 그러면 뒤에 있는 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5화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만 true이면은 true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식이 이미 true가 되면은 뒤에 있는 식은 안 해봐도 true인 거죠. 그래서 성능 향상을 위해서 뒤에 있는 식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우고 실행을 해보면 이미 여기서 펄스이기 때문에 이 식은 펄스가 됐고, 이미 여기서 여기는 true가 됐기 때문에 이 식은 true로 출력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단축평가, 이 단축평가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코드를 작성할 때도 편리합니다. 먼저 빨리 true 평가가 평가되는 식을 이렇게 앞에다 적어주면은 좀 더 좋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사막연산자를 한번 알아볼게요. 사막연산자는 뭐냐면요, 어떤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물음표를 써줍니다. 그리고 조건이 true일 때 평가될 표현식을 써주고요. 아니면 조건이 false일 때 평가될 표현식을 써줘요. 그래서 이 조건이 true이면 이 표현식을 실행하고, 이 조건이 false이면 그때는 이 표현식 B를 실행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20살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20살 이상이면 성인이잖아요. 성인을 출력하고 아니면 청소년을 출력하는 거예요. 실행을 하면은 성인이 출력됐죠. 왜냐하면 이 조건식이 true로 평가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성인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값을 적어줬는데 표현식을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let is login 이 만약에 true이면 때는 환영 인사를 하고 어서 오세요. 아니면 로그인을 요청합니다. 로그인을 해주세요. 실행을 하면은 이때는 로그인이 true이기 때문에 이 조건식이 true이죠. 그래서 이 콘솔 로그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가 출력이 됩니다. 사막연산자는요, 그냥 단순한 if/else를 바꿀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예를 들면은 function get discount. 그래서 만약에 회원이면 저희가 좀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를 할인해 줍니다. 아니면 할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get discount 멤버라고 하면은 0.1이 출력되고, 멤버가 아니면 0이 출력되죠. 그럴 때 이 if/else 문을 사막연산자로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꿔볼게요. return is member라면 0.1이고 아니면 0. 이 코드를 보시면 사막연산자를 써서 표현한 게 좀 더 쉽게 읽히죠. 그리고 한 줄로 쓸 수 있어서 의미가 좀 더 쉽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if/else 문은 이렇게 사막연산자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막연산자는요, 값이 필요한 자리면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사막연산자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const 메시지 x가 만약에 10보다 크면은 10보다 큰 수라고 반환을 하고 값을 주고, 그게 아니라 x가 5보다 크면 여기에 다시 사막연산자가 들어왔죠. 그래서 그때는 5보다 큰 수, 그게 아니면 5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만약에 10보다 크면은 10보다 큰 수가 이제 반환이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x가 5보다 큰지 다시 비교를 하고, 그렇다면 5보다 큰 수를 반환하고, 그게 아니면 5보다 작거나 같은 수를 반환을 해요. 그래서 현재 메시지를 출력해 보면 5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출력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연산자 우선순위를 한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연산자에는요, 우선순위가 있어서 어떤 표현식을 평가할 때 연산자의 실행 순서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콘솔 로그 2 더하기 3 곱하기 4를 하면은 14가 나오거든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 고셈이 플러스보다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3과 4가 먼저 계산이 되고요. 그럼 12죠. 12하고 2를 더해서 1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연산자마다 우선순위가 있고 연산자가 많은데 그걸 다 외워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연산자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게 바로 괄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콘솔 로그 2 플러스 3 더하기 4를 하면요. 이때는 결과가 20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 괄호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식이 먼저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가 나온 다음에 곱셈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를 외우기보다는 이 괄호를 사용해서 연산의 순서를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산이 먼저 될지 잘 모를 때는 저 괄호를 써서 명확하게 어떤 게 먼저 계산된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따로 연산자 우선순위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지금까지 다양한 연산자를 이제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연산자는 결과로 어떤 값이나 아니면 불린 값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와 데이터를 어떤 연산을 취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게 바로 연산자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서 값 일치 연산자하고 값 타입 일치 연산자의 차이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값 일치 연산자를 사용할 때 자바스크립트가 타입을 임의대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값 타입 일치 연산자를 사용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